지난 7월 2일, 일본의 홋카이도 삿포로의 최대 번화가인 스스키노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머리가 잘린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5분쯤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음에도 퇴실하지 않자 2층 객실에 방문했고 욕조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사망한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이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머리가 날카로운 흉기로 절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신의 머리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자동차 키, 입고 있던 옷 등 어떠한 소지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은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했으며 주변에는 비슷한 형태의 호텔이 많았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호텔 폐쇄회로 TV에는 사망한 남성이 검은색 대형 여행 가방을 든 인물과 둘이서 입실하는 모습이 기록돼 있었는데 이 인물은 퇴실할 때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인물은 호텔을 나가기 전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혼자 먼저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는데 이때 여성의 목소리 같았다는 호텔 직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욕실에는 피를 씻은 듯한 흔적이 있었고 침대에는 어떠한 핏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인물이 머리를 절단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이례적으로 240명의 인원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꾸려 용의자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뒤인 7월 4일에 목이 잘린 남성의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62세의 회사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3일 밤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고 경찰은 집에 있던 지문과 수술 자국이 시신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가족들에게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시신 부검 결과 출형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칼로 추정되는 도구에 찔린 치명상 이외에는 어떠한 방어 흔적이 없었고 객실 내부도 싸운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남성은 욕실에서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찔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직장 동료는 믿을 수가 없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남에게 원한을 사거나 할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며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믿기 힘들어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살인 후 머리를 절단하기까지 단 3시간이 소요된 점으로 보아 미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살인으로 보고 있으며 머리를 가져갔다는 것은 증거인멸로 수사를 교란시키고 애증 같은 강한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는 체격이 작고 챙이 큰 모자를 착용했으며 여성처럼 보이지만 남성이 위장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성별이 정확하지 않으며 단서가 적어 수사는 난항을 겪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피해자는 사망 당일 삿포로에서 열린 한 이벤트 행사에 참가했으며 두 사람은 호텔에 입실하기 약 15분 전에 호텔 근처에서 만나 몇 분간 대화를 나누다 호텔로 향했고 피해자는 해당 호텔을 지난 1년간 4번이나 이용한 기록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인 용의자는 범행 후 택시나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경찰은 이례적으로 240명의 인원을 동원한 수사였지만 난항을 겪자 목격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때 튀었던 침이나 모발 등 세세한 증거를 찾기 위해 방호복을 계속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22일 후 경찰은 삿포로 시내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과 살인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직업 미상의 타무라 루나 29살과 59살의 정신과 의사 타무라 오사무로 두 사람은 놀랍게도 부녀 사이였습니다. 또 사망한 피해자의 지인이 나타나 살아생전에 그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피해자는 여장 차림을 하고 섹시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한 지인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에서 자주 이용했던 민박집의 여주인으로 피해자와는 8년 전에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가 처음에는 여장을 하지 않았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본뜬 미소녀 피규어를 만드는 것이 취미였으나 자신도 아름다운 모습을 해보고 싶다며 여장을 시작했고 또 피해자가 스스키노에 위치한 디스코장의 단골이었는데 그곳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특수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회원제 바에서 토모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토모짱을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지인은 그를 처음 만난 곳이 혼욕탕이 있는 온천이었고 예전부터 토모짱은 그 온천에 혼자 가서 여성이나 커플들의 나체를 들여다보곤 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욕탕에서 남을 들여다보는 것을 일명 악어라고 하는데 토모짱이 악어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됐는지
스스키노에 위치한 특수한 회원제 바에 등록할 수 있게 연결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연결해주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지인은 토모짱이 여장이 취미이긴 하지만 여자를 좋아한다. 소개한 회원제 바는 이성끼리 연락처를 묻는 것이 금지인 룰이 있었는데 토모짱이 여성 고객들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등 규칙을 자주 어겨 출입 금지를 당해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회원제 바들도 드나들었지만 결국 다른 곳에서도 출입 금지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루나 용의자가 아는 사이였으며 둘 사이에 어떠한 트러블이 있어 원한을 사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루나의 아버지 오사무는 현지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상당한 자산가라고 합니다. 大事なことなのでもう一度言います。この守備一貫感覚を高めるには人生において一貫した体験とあなたは大切だという周りからのメッセージが不可欠なんです。 아버지 오사무는 살인 현장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루나 용의자를 차에 태워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5일 루나 용의자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집안에서 피해자 남성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절단된 머리가 집에서 발견되면서 함께 거주 중이던 어머니 히로코 씨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일본의 한 언론사가 루나 용의자의 친할아버지를 취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루나는 친구들과 교제가 어려운 쪽이 없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교제를 거부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9살이 된 지금까지 항상 집에 있었고 마음이 내키면 가끔 외출을 하긴 했지만 아르바이트나 취업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버지 오사무나 어머니 히로코는 그런 루나 용의자를 전혀 혼내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아들 부부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만 자식 교육에 참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오사무는 인턴 시절에 수술을 하다 피를 보고 쓰러진 적이 있었을 정도로 피를 싫어해 외과 의사가 아닌 정신과 의사를 선택했습니다. 유명한 의사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에 인근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 이웃은 항상 쓰레기로 가득 찬 저택이었다. 루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또 다른 이웃은 딸이 있는 건 알았는데 같이 사는 건 몰랐다. 같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오사무는 최근 수상한 행동을 보였는데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절단된 머리가 집 안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루나 용의자의 할아버지는 손녀와 아들이 체포되고 아직 며느리 히로코는 체포되지 않았을 때 며느리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루나는 남자를 싫어했고 여성을 좋아했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여장을 하고 루나에게 접근해서 안심시킨 후 갑자기 돌변에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성폭행 사실을 왜 경찰에 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빌었기에 경찰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매듭지었다고 합니다. 히로코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삿포로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오사무가 자신의 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피해자는 루나 용의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루나 용의자와 피해자가 디스코장에서 다시 만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밀착해서 춤을 추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 뒤로 또 한 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아버지 오사무였습니다. 오사무와 루나 용의자는 사전에 시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살인에 필요한 칼과 용품 등을 구입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피를 무서워한 오사무가 살인을 직접 시도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딸인 루나가 실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성을 좋아하는 20대 동성애자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지만 여장을 즐겨하는 60대의 남성과의 만남도 흔하지 않은데 가족 전원이 공조한 엽기적인 살인의 일보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족 3명은 현재 살인 혐의로 체포된 상태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딸의 진술이 어떠할지 조사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